퇴원하고 얼마 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모임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 두 발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저희 위대하신 힘의 손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A에서 단주 중인 알코올 중독자 박입니다. 지금은 회복하는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1999년도 이전에 저는 술을 못 마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플룻을 전공하였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지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자연스레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단지 제가 어릴 때 보아온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며 맛있는 저녁을 함께하는 살림꾼 주부. 그러나 저에게는 다른 가정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결혼 당시부터 남편은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싸움이 격렬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역마살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안 들어오던 남편이 어느 날 영국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고 2년 사이에 단 2번의 전화 연락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육아, 살림, 일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마음을 달래준 것은 술이었습니다. 퇴근해서 힘든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며 한 잔, 두 잔, 친정어머님이 오셔서 아기를 재워주시고 또 한 잔, 두 잔, 제가 억울했던 부분들을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평범한 중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해장술도 겪어보았고 싱크대에 술을 숨겨놓고 먹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AA 멤버가 왜 술을 숨겨놓고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식이 보는 데선 술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중독이 더 진행되면서 그것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이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연한 중독자였고 가족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 2015년도에 첫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병원만 바뀌가며 4번의 입퇴원을 이어갔습니다. 강제로 술을 멈추자 몸은 좀 나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의지로 병원을 간 것도 아니다 보니 병원에 갇혀있는 신세를 한탄하며 원한과 투사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갓 20살이 된 아들이 계속해서 면회를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이러고 말겠지 생각했던 아이에게 병원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해주었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과 죽음이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단주가 뭔지도 모르고 병식도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월 가족들은 병원에 1년 반 넘게 있어도 차도가 없는 저를 보고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퇴원 날짜를 받아놓고 진짜 마지막이니까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병원에서 하는 AA 메시지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철저히 따라온 사람이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실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은 이미 마신 것과 다른 게 없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퇴원하고 얼마 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모임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 두 발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저희 위대하신 힘의 손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신과 연결이 되었다고 느꼈고 3단계에서 말하듯이 내 의지와 생명을 신께 맡기자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다닐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선생님의 인도가 컸습니다. 후원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협심자분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함께 빅북 스터디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견뎌냈지만 3년 차가 되자 모든 것이 덤덤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이걸 3년째 하고 있다. 이게 다 나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다가 친한 멤버 선생님과 알코올 중독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서포터즈 교육을 받고 병원 메시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8년 차인데 그동안 AA 모임에 오셔서 함께 회복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검토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아팠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노안도 오고 걷기도 싫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맑고 매사의 일처리가 술 마시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멤버들과 나누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에도 신께 의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하며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의 삶의 지루함을 느끼며 큰 갈망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AA와 함께한 지난 시간과 멤버들 덕분에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놀라움을 주었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엄마를 보며 자라. 비혼주의를 선언했던 아들은 엄마가 회복하고 2년이 되었을 즈음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아들과는 관계가 좋았지만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알코올 병원에 들어갈 때 제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언니와는 아직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AA에 와서 단주하며 제안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 AA 약속에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한 것처럼 제가 하던 사업도 가정도 모두 좋아져 갑니다. 우리가 모임마다 읽고 있는 받아들임을 보면서 제가 자신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남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너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신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실제로 제가 필요한 것들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미했던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는 남보다는 나를 보면서 신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